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제를 헌법재판관 또 좌파법관을 임명하나, 헌법재판관 또 좌파법관을 임명하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금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법원장 임명에 자기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인사에 개입해서 대부분의 법원장을 좌파 내지 진보 성향 인물로 채운 소위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사 전횡 횡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진행됐던 대법원장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하는 것이 아직도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도 중요하지만 굵직굵직한 정치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미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1989년에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귀국 후에 첫 직장을 헌법재판소로 가졌습니다. 언젠가 헌재에 대한 얘기를 보다 상세하게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학으로 옮기기 전까지 약 7년 반을 재직하면서 사건 검토와 공보 담당 연구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관심사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선출 제도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관 선출 제도라는 단행본 저술까지 출간했을 정도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면 합헌과 위헌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 하는 추정을 대략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도 그랬고 대체적인 위헌 심판 사건들의 결론도 거의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당장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이 지금 헌재에 계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탄핵 사건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은 또 특히 대법원장 지명 몫의 2명의 임명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파로 기울어진 현재의 사법부의 대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후보자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초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저를 추천한다는 우파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솔직히 밝힙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여러 차례 일간지 신문에서 실언으로 비판을 했던 터여서 안 될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추천을 한다기에 응했지만 당연히 위원조차도 탈락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진행됐던 추천위원회가 그동안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다수의 피추천자 중에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많은 논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파 성향의 인물을 하나라도 더 포함시키려는 친김명수파 위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위원들 간의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차 후보자 명단 8명은 이렇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김형두 사법연수원 19기, 김인겸 서울고법부장판사 18기,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17기, 김용석 특허법원장 16기, 손봉기 대구지법부장판사 22기, 하명호 고대법전원 교수 22기, 노경필 수원고법부장판사 23기, 정정미 대전고법판사 25기, 이렇게 8명입니다. 이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과 하명호 고대교수, 이렇게 2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2명 또는 이 2명 중 1명은 지명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 코멘트보다는 TV조선 보도를 토대로 그들의 성향을 옮겨보겠습니다.
뭐 하명호 교수는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고요. 특히 하명호 교수보다도 한 명을 지명한다면 그 우선적인 지명 대상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언론의 평가입니다. 즉 TV조선 평가입니다. 보도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법조계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의 지명 여부다. 김흥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취임 직후 첫 번째 법원 인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칼로 불리는 윤리감사관에 임명됐다. 윤리감사관은 법관 비리 등 법원 내 부조리를 감독하는 핵심 직책이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직급이 격상되며 김흥준 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사법부가 다츠를 올린 사법농단 의혹 특별조사를 담당할 윤리감사관실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김 판사는 사법농단 3차 조사단 멤버로 적극적으로 사법농단 내부 감찰을 주도했다. 김 대법원장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판사들 처벌을 이끌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에서 핵심 실세였던 한 고위 법관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비판을 하며 3차 조사단 실무를 이끌었다고 한다. 김 판사가 윤리감사관으로 첫 출근을 하자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인사를 하기 위해 사열정대로 대형을 갖춰 대기하는 모습이 언론의 사진으로 공개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김 판사가 김명수 사법부에서 갖는 위상을 잘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한다. 법원 행정처에 오래 근무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김흥준 판사는 김명수 사단으로 불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첫 번째나 두 번째 대법관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김흥준 후보자에 대한 TV조선 보도의 내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내 정치 지형은 진보 재판관이 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9명 중 4명, 특히 유남석 소장, 그 다음에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이렇게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특정 모임 출신은 아니지만 이은혜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5명은 진보죠. 이번에 김 대법원장이 1명 또는 2명의 진보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한다면 9명 중에서 6, 7명을 넘긴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에서 위원을 이끌어내는 중요 사건에 있어서 위원을 이끌어내는 데는 6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6명 이상만 되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절대 다수의 그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헌법 111조는 재판관 9명,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3명은 국회 선출하는 자를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규정상으로 헌법 규정상만으로 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하는 자는 3명뿐입니다. 나머지 6명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선출 지명하는 자에 대해서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삼권 분립 정신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특히 대법원장 지명권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비록 대법원 내의 내부 절차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장이 지명만 하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만 거치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지명권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좌파 성향이 명백한 후보자를 지명을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입니다만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적격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대법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제청, 그 다음에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3개 권력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지만 엄청난 책무를 갖는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원장 지명 절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저를 포함해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해온 바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지명자 2명에 대해서는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좌파로 장악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형식적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구하게 된다면 대통령은 그 임명 거부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법원장 지명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시스템을 신속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